안녕하세요, 이동희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가 많지요. 그 이야기를 책으로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문학 삶의 질문에 답하다 이번 시간에는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의존과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심청가를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효녀, 그렇죠? 우리나라 효녀라고 하면 심청이라고 대답을 모두들 할 겁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를 공양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런 아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왕후가 돼서 아버지와 맹인잔치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 심청을 만나다라는 책에서는요, 심청이를 부모화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화된 아이는 어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사망, 그리고 부모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리고 재혼을 한 경험이 있는 자녀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화가 높은 자녀일수록 효나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그 부모화된 아이의 내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화된 아이가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위가 자신을 보살피는 행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청이는 부모화된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어린 나이부터 봉양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 공양비 300석에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빠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부모화된 아이와 매우 흡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심청가의 한 대목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랑 심청이 진짜 여짜오대. 아버지 오늘부터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지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 공장 허건네다. 진봉사 깜짝 놀래. 아 청아, 네 것이 웬 말이야? 네 나이 7세이기로 내 아무리 공공한들 예절조차 모를 소냐. 네 나이 7세이기로 이제는 너를 들어앉히고 나 혼자 밥을 빌려는디 나는 들어앉고 너 혼자 밥을 빌자니. 아서라 그런 말 두 번 다시 하지 마. 아버지 잠깐 듣조시오. 사로난 현이들로 백리여 봄이오고 수루딸 재영이란 낙양옥에 같이 나비 몸을 팔어 속재오고 말 못하는 가마귀도 홍님 전문나러 밥포를 할줄아니 하물며 사람 치고 니물만 못하니까. 어린 나이, 7살이라는 나이에 아버지에게 자신이 공양을 해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또 특히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청이가 공양비 300석에 몸을 팔았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그 동네에서 장승장댁 부인이 있습니다. 그 장승장댁 부인은 이 안타까운 소식,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에 빠져 죽는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장승장댁 부인이 심청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신 공양미 300석을 내줄 터이니 그 약속 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심청이는 다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부친을 위하여 한 번 먹은 마음을 변하오면 300석을 주시온들 선인들도 임신낭패 그 또한 못할 일이 아니리까. 한 번 몸을 허락하여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낯을 들고 말하오며 부친께 공이 아니 될 듯하니 은혜 백골 낭망이오나 타고난 일이오니 소녀를 잊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부모화된 아이의 그런 부모의 역할이 반면에 또 그 부모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청이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신봉사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지는데요.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는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문제에 봉착하겠죠. 근데 신봉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갓난아기를 한 손에 안고 또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더듬더듬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젖동량을 해서 심청이를 키워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청이가 7세가 되던 해부터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신봉사는 집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봉사 답답하여 닫은 방문 펄쩍 열고 지팡이 거머 잡고 더듬더듬 나가는 뒤 그때 신봉사는 딸의 덕에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먹었노니 도량 출입이 서툴구나.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나가다가 우연히 실족하여 한 발이 자칫 미끄러져 한 길 넘는 개천물에 가 풍 빠져노니. 이렇게 개울물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자 신봉사는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약속하게 되죠. 이렇게 자신이 눈이 뜨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신봉사의 모습은 정말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청이를 단적으로 부모화된 아이로만 본다면 심청이는 아마도 고전 소설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심청이는 부모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화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부모화된 아이와는 다른 특성을 또 나타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화된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소외시켜서 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청이는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점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자면요. 그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당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자신이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삶을 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에게 있어서 인당수는 세상과 분리되고 재생되고 성장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는 세상, 즉 아버지와 분리되고요. 다시 태어나서 세상으로 돌아와서 왕후가 되죠. 이 왕후가 된 심청이의 모습에서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만, 예전에는 타인에게만 의존해서 타인의 가지고 있는 정서나 물질적인 것들을 배려하는 측면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자기 또한 배려하고 또 이것을 챙겨야 된다는 것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왕후가 된 심청이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왕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아버지를 찾기를 생각합니다. 왕후 내심으로 왕께 주달하야 신맹이를 모셔오라. 도화동에 행간하면 그 수가 좋을 테나 사생도 알 수 없고 어디 유리해 계신지 만일 발살하였다가 종족도 못 찾으면 선녀로 알던 터에
치졸만 될 것이니 얼굴을 본 연후에 발설함이 옳다 하고. 예전에 심청이라면 자신이 직접 도화동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궁으로 모셨을 겁니다. 하지만 심청은 왕에게 나라의 모든 맹인을 불러 모든 잔치를 모아 잔치를 열자고 하여 아버지 신봉사가 궁궐로 직접 찾아오게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안녕을 돌보지 않았던 예전의 심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심청이는 타인을 보살피는 행동에만 몰두하지 않았고 자신을 보살피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봉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심청이를 떠나보내고 신봉사는 뺑덕어미랑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뺑덕어미에게 속아 돈도 그동안 모았던 돈도 다 없어지고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부모화된 아이, 즉 심청이의 그 동량으로 인해서 아버지 신봉사가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심청이가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맹인잔치로 불러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신봉사가 세상을 다시 단절하는 것에서 아니라 세상을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심청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효녀 심청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심청이를 또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관련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청가의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만약에 심청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 옆에 심청이가 있다면 심청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심청이를 보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모두들 이제 졸업식에 갔고요. 그 졸업식에서 어떤 중학교를 갔는지 다들 묻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는 중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엄마 대신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많이 깜짝 놀랐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당연히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고 이게 순서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 상황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상황들은 어쩌면 제가 겪었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TV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요. 아마 우리 주변 이웃들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에게 이 심청가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이 아이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과 할아버지의 모습이 심청이와 신봉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봉사 같고 심청이는 자기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떠나가지 않고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해요. 아마도 심청이는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동양지를 해서
공양할 것이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떠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떠나라는 것은 정말 물질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떠나가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굉장히 성숙한 아이였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화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아이들이 많고 똑똑한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책을 가지고 한 노인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셨고요.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등지시고 아버지가 본인을 키웠대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하시느냐고 집에는 거의 안 계셨기 때문에 어린 동생을 돌보고 아픈 할머니의 밥을 주로 자기가 차려드리는 것을 담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에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고 또 여자가 또 공부를 하면 뭐하니? 그러면서 집안에서 살림하라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학교를 안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심청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당연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살짝 원망도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청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또 내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배려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냐고 여쭈어봤더니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다고, 여행 가고 싶다고, 젊은 사람들처럼. 또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이 한이 돼서 어디 나가서 기가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싶다고 그런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심청이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이드 심청을 만나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적으로 부모화된 아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의 건강한 성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심청가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애착과 분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유대 관계를 얘기하고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성숙한 형태의 정서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욕구를 인정하고 또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